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5.18 40주년 전야제가 취소되는 등 기념행사가 대폭 축소됩니다. 진상규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광주 MBC를 비롯한 5개 언론사가 광주와 전남 11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후보들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의 위성정당격인 더불어시민당이 가장 높았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도 두 자릿수 지지를 얻었습니다. 올해 5.18 40주년에 맞춰 추진해온 여러 기념 행사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당장 전야제부터 취소가 됐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도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시민들이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합니다. 택시와 버스도 행진에 동참하면서 1980년 5월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5.18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전야제이지만 올해는 이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5.18 행사위가 전야제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제40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취소하기로 했고 문화예술 행사는 연기하거나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중이 모이는 그런 행사는 취소하기로. 예를 들면 이제 전야제랄지 뭐 국민대회랄지 다중이 모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모색하기로. 다만 5월 18일 당일에 열릴 기념식의 장소와 행사 규모의 축소 여부는 국가보훈처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차질을 빚는 건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5.18 진상조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상조사를 위해 증인과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무 조사를 맡은 조사관들의 집체 교육 역시 온라인 교육 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조사 개시 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 증인 조사는 불가능하고 문헌 조사라든지 현장 조사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40주년을 맞아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5.18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이 복병을 만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시가 오늘부터 저소득층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6만여 가구에 국비 372억 원을 상생카드와 온누리 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비 쿠폰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안해 수급자에게 방문 날짜와 시간이 문자 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신천지 광주교회 모든 시설물에 대한 폐쇄 명령이 오늘부터 해제되는 가운데 신천지 측은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시설 폐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천지 베드로 지파는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광주교회와 교육센터 등 115곳에 대한 폐쇄를 연장하고 온라인 예배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신천지교회는 대구교회 예배 참석자와 해외 전도사 등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2월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날씨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 1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긴 합니다만 여전히 포근한 수준입니다. 일교차 역시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오늘 광주의 감기 가능 지수는 높음 수준 보이고 있고요. 전남 지역 곳곳에서는 매우 높음 수준 보이는 곳도 많습니다. 겉옷을 꼭 챙겨 나오셔서 시간대별로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건조특보 상황도 여전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그 밖의 지역에 건조주의보도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후보는 대기 중 습도가 90% 이상까지 오르지만 햇살이 내리쬐는 낮 시간 동안에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습도가 25% 이하로 낮아지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나름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면서 대기도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오전 중에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앞두고 광주 MBC를 비롯한 광주 전남의 5개 언론사가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광주 전남의 관심선거구 11곳입니다. 광주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우세지만 북구갑 선거구는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갑 지역에서는 선두권의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치열하게 접전하는 양상입니다. 조호섭 후보가 45.7%, 김경진 후보는 37.1%로 두 후보의 격차는 8.6%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조호섭 후보가 김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응답자의 59.1%가 조호섭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고 말한 반면에 23.9%는 김경진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광주 동구남구갑 선거구에서 누굴 지지하냐는 질문에는 64.1%가 윤영덕 후보를, 17.3%가 장병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68.4%가 윤영덕 후보를, 14%는 장병환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병훈 후보와 박주선 후보의 리턴 매치에 구청장 출신의 김성환 후보가 가세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광주 동구남구의 선거구도 양상은 비슷합니다. 이병훈 후보를 지지한다는 유권자는 60.6%, 김성환 후보 12%, 박주선 후보 9.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 역시 이병훈 69.6%, 박주선 9.4%, 김성환 4.2% 순이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엔 전남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선 가운데 목포에선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전남 목포 선거구에서는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지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김원희 후보 42.7%, 민생당 박지원 후보는 34.6%로 두 후보의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후보는 11.6%였습니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에서는 김원희 후보가 47.4%로 36.4%를 얻은 박지원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따돌렸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서병철 후보가 44.6%를 얻어 35.3%의 무소속 노광규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서병철 48.4, 노광규 31.1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서동영 후보가 51.9%로 23.7%를 얻은 무소속 정인화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갑의 주철현 후보는 61.8%로 20.7%를 얻은 무소속 이용주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여수을에서도 민주당의 김혜재 후보가 무소속 권세도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보다 높은 지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에서는 민주당 김승남 후보가 53.7%의 지지를 얻어 27.8%를 얻은 민생당의 황주홍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강세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져 해남 안도 진도에서는 윤재갑 후보가 59.2%로 25.8%의 민생당 윤영일 후보를 앞서고 있고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에서는 74.3%의 지지를 얻은 민주당 서삼석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정당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격인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도 의미 있는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11개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으로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격인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이 39.2%로 가장 높았고 정의당 13.7, 열린민주당 10.2, 민생당 6.8, 국민의당 3.9%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연령층이 비슷한 비율로 비례대표 정당을 지지했지만 18세와 19세, 20대 응답자들의 경우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한 폭으로 떨어진 반면 국민의당과 민중당 지지율이 4, 5%대로 올라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당에 대한 지지가 비례대표 정당 투표로 이어지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이 54.2%로 절반을 넘겼고 정의당 10.2%, 열린민주당 10.8%로 따로 갈라져서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과 민중당,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70% 이상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과 동일하게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3%포인트로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지속가능한 호남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호남 출신 비례대표 후보와 함께 서구갑 주동식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미래한국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모 선거구 후보자 가족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언론 보도 내용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했고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며 공표할 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소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당장 모레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투표 방법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박정준 홍보과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선거 안내문을 보니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있더라고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선관위에서도 투표소에서 지켜야 할 행동 수칙을 마련해서 유권자들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표소에 가실 때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신분증을 챙기시고요. 어린 자녀 등은 동반하지 마시고 투표소 가기 전에 꼭 손을 씻고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받으시고요. 발열이 있으신 분들은 투표 안내 요원의 지시에 따라서 임시투표소에 투표를 하시고 또 투표소에 진입하시기 전에 준비된 손소독제와 손소독제로 소독을 하시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시고 투표소에 들어가시고요. 본인 확인 과정에서 쓰고 계신 마스크는 잠깐 벗거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투표소 내에서는 가능하면 불필요한 언행은 자제를 하시고 앞 선거인과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투표를 하고 나신 후에 집에 가셔서는 꼭 손을 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라도 코로나19가 이번 총선 투표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네,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적극 참여층이 이 학번 20대 국선보다 약 8.8% 높아진 72.7%가 투표를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투표율이 낮아질 것에 대비해서 저희 선관위에서는 투표소 방역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널리 안내를 하고 있고 또 방송이나 신문, 시설물, SNS를 통해 투표 참여의 중요성과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 때 투표소와 그 위치가 달라진 곳도 있죠. 예. 네. 투표소를 선정할 때 저희 위원회는 선거인의 접근 편의성과 투표 편의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대다수 투표소가 학교라든가 관공서 등에 설치가 되고 있고, 또 한번 투표소를 설치를 하면은 가급적 변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소 95개하고 일반 투표소 369개, 총 464곳 중에서 네. 29개가 달라졌는데요. 네. 2층인 투표소라든가 이런 좀 불편한 투표소 7곳은 그런 불편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고, 투표구 관할구역이 변경된 곳 4곳, 그리고 나머지는 대다수가 코로나19라든가 아니면 영업 등을 이유로 건물의 관리자가 사용 승인을 안 해가지고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투표소에는 기존 투표소 앞에 현수막으로 새로운 투표소를 다 안내를 하고 있고, 집에 또 도착한 투표 안내문을 보시면은 본인이 투표할 투표 장소가 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약도하고 같이. 그리고 중앙선관위라든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메뉴에 가셔가지고 성명이라든가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검색을 하시면은 본인이 투표할 투표소의 약도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지정된 투표소들을 보니까요, 2층이나 3층에 마련된 곳들도 있던데요. 이에 따른 불편함은 없을까요? 예, 사전 투표소 95개소하고 일반 투표소 369개 중에서 총 6개가 1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승강기 등 이런 편의시설이 없는 곳입니다. 지난 7회 지선 때보다는 매우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렇게 1층이 아니면서 승강기 등이 없는 투표소에는 임시 기표소를 1층에 설치를 해가지고 투표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했고요. 네. 또 전 투표소에 고등이 불편한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투표 안내 도우미를 2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에는 앞으로도 이런 투표에 불편이 있는 투표소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선관위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을 최소한 줄이고 투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투표소 방역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권자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에 대해 일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반드시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박정준 홍보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아들 42살 문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 씨는 그젯밤 10시쯤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74살 아버지와 다투다가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현병을 앓던 문 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로 26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SNS로 접근한 26살 남성 B씨에게 나체 사진을 갖고 있다고 협박해 현금 30만 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신도 나체 사진 유포 협박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토대로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음압시설을 갖춘 감염병 전담 공공의료원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광산 서구 권역에 1,000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250개 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의료원은 평상시에는 통상적인 의료원 역할을 하고 감염병 등이 확산될 때는 전담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 대전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가 도시공사와 환경공단 등 16개 공공기관의 직원 69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기관별 채용 인원은 도시공사 13명과 도시철도 18명, 환경공단 11명 등이고 신용보증재단 3명과 김대중 컨벤션센터 2명 등 대부분 한 자릿수의 직원을 선발합니다.
채용 절차는 다음 달 16일 필기시험이 공통으로 치러지고 면접과 최종 합격자 선발은 공공기관별로 자체 추진될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백신 회의라는 이름의 협업 기구를 발족시켰습니다. 광산 경제 백신 회의는 구청과 의회, 기업과 노조, 상인회와 대학 등이 참여해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첫 사업으로 금융권 대출 심사에서 탈락한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각 학교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물품을 배부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 고교에 마스크 65만 장과 소독제 4,000개 등 방역 물품을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전달했습니다. 또 이번 주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다자녀와 조손가정 등에게도 스마트 기기 대여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요즘 시민들의 선행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김찬수 씨는 본인 가족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자 지원 예정 액수인 100만 원을 성금으로 먼저 내고 자녀 명의로 30만 원을 추가 기부했습니다. 또 광주 서부소방서에는 한 모자가 마스크 99장을 두고 갔고 금호 이동주민센터에 100만 원을 전달한 시민도 있었는데요. 기부자들은 공통적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광주 초등학생 모두에게 학습 준비물 꾸러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색연필이나 도화지, 학습 교재 등이 담기는데요. 꾸러미 구성이나 전달 방식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시교육청은 이외에도 정보화 기기 구입을 지원하는 등 온라인 개학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신규 직원 18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영무직 6명, 미화직 12명이고 장애인 직원과 취업 지원,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직원을 구분 모집하는데요. 주소지가 광주이거나 3년 이상 광주로 주민등록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 통합채용 응시 원서 접수 누리집에 접수하면 됩니다. 80년 5월 광주의 상황과 이에 무관심한 현대인을 대비시킨 만화책 아무리 얘기해도가 어제 출간됐습니다. 마영신 작가는 진실을 접해도 결국 변하지 않는 주인공을 통해 5.18 왜곡을 방치하는 시민들에게까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왜곡 세력들의 모습을 따와 주인공을 그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무리 얘기해도가 포함된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는 제주 4.3 사건과 4.19 혁명, 5.18, 60 항쟁 등 한국 민주주의의 4장면이 담겼습니다.